네, 오늘 시장 흐름 상승은 하지만 그리 강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코스닥이 1% 안팎의 오름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성장주들 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민수 대표,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마감까지 쭉 함께할 거고요. 그럼 그 안에서 오늘 주목해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로봇주와 의류주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로봇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 급등이 오늘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참 오늘 나와도 물론 상장 첫날의 그 고가를 절대 뚫어낼 수 없는 가격이긴 한데 오늘 로봇주들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한 이유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뭐 최근에 한 2주 전부터 뉴르메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네. 점차적으로 대기업들과의 이런 로봇 클러스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뭐 LG U+와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새롭게 이제 대기업들에 간의 이런 협동 로봇과의 이런 협업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을 이끌었고 많은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은 네. 내일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협동 로봇 2위 업체인 화나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크게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데 중국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이게 수요 오더에 대한 물량이 없었습니다. 2분기 때. 그때 로봇주들이 쫙 빠졌었는데 내일도 다시 뭐 중국 쪽 관련해서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분위기 때문에 오늘 오른 흐름이 내일 충분히 찬물도 끼얹을 수 있다. 물론 또 내일 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콩쿨에서 또 로봇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로봇에 대한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본의 화나기라는 회사,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실적이 공개가 된다. 근데 지난 2분기에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내일 있을 그 화나기 실적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미리 찬물을 지금 끼얹어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두 분은 로봇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을지 종목으로 추려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탑3 보시죠. 김민수 대표는 T-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큐렉소를 선택했고요. 이화진 과장은 큐렉소와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를 선택했습니다. 민수 대표님, 네. 오늘 저 세 가지 종목을 추리신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로봇주에 대해서 오늘의 상승이 약간 그 성장주 과대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추세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네,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빠지면 또 반등 시도한다. 이런 대표적인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시장에서 그래도 약간 또 모락모락 피우는 분위기는 아침부터 뭐 CNBC나 뭐 나왔던 얘기들을 대충 종합해보면 로이터 통신에 나왔던 그 주 뉘앙스는 그겁니다. 금리 특집, 네. 미국 금리 특집 이 얘기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상 못한다 네. 얘기 주된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아주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다 종합해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없다. 이게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상이 없는 게 높은 금리가 오래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안했던 금리 한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약간 사라지면서 성장주가 움직이는 배경들이 오늘부터 1일 네, 이렇게 나올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과정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뭐 개별적인 이슈들 또 현대차 쪽에서 로봇 특화형 공장 네. 예, 로봇 뭐 생태를 맞춰가는 공장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또 LG 플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다 같이 또 참여한다라는 쪽에서 또 시장 흐름들이 조금씩 더 그쪽에 대한 훈풍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로봇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마다 시장은 거의 뭐 무시했습니다. 그냥 네. 쭉쭉쭉 밀렸는데 지금은 이제 훈풍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만 하락하고 반전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근데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빠집니다. 네,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그러면 좀 다른 로봇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다는 게 지금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의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신경 쓰는 게 미국의 금리 상황인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살짝 덜어주게 한 것이 오늘 성장주들의 반등과 로봇주의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T-로보틱스를 또 대장으로 선택을 했는데 네. T-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길래 탑픽일까요? 일단 보통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된 뭐 아직 뭐 문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지금부터 챙겨봐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 수주했고, 수주를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성과를 내느냐라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T-로보틱스는 거기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특히 물류 쪽에서 들어오는 자율주행 물류 자율주행 로봇 쪽에 AMR 쪽에서는 벌써 성과 내기 시작하고 SK온 쪽으로 충분히 뽑아내기 시작하고 네. 내년 초에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대거라고는 표현하는데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대 이상 단위겠죠. 이런 쪽에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주 흐름들 또 공시 확인되고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또 턴어라운드는 빠르게 이어질 회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T-로보틱스 수주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꼽았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88% 오름세고요. 19,090원인데 이전 고점이 39,500원이에요. 거의 4만 원 선에서 지금 5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보유자분들은 그럼 어디까지 좀 반대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바로 V자로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이라면은 일단 중요한 저항권들을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1차 저항이 24,000원대 같습니다. 이쪽에서 어느 정도 다음 어떤 변화를 위해서 좀 매물을 소화될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1차로 24,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주봉상에서 또 저가를 찍는 단계로 보게 되면 17,000원대 정도를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은 좀 해도 너무했다. 50%가 웬 말이냐 이런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T-로보틱스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화준 과장님의 탑픽은 큐렉소인데 제가 알기로 큐렉소는 뭐 산업용 쪽보단 의료용과 연관된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의료용 쪽이고 뭐 척추 로봇이나 인공 관절 그리고 이런 보행 로봇, 재활용 로봇에 쓰이는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현대중공업에 있는 로봇 사업부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왔고 물론 사실 2분기가 역대급 실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에 있는 메릴 헬스케어가 굉장히 물량들을 많이 사준 건 맞고 그리고 대신에 메릴 헬스케어가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뭐 뉴스 나왔지만은 우리에 있는 지사 쪽에도 당신네들의 물건을 팔고 싶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랑 그리고 동남아랑 남미 쪽에 대한 이쪽 지사에 있는 그 풍목허가를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나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그 풍목허가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의 이제 메인 로봇이 큐비스 조인트인데 이게 내년부터 좀 더 강한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충분히 이 회사는 성장할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6년 초 이때가 이제 북미 쪽이랑 일본 교세라 그룹이랑 이제 북미 쪽에 있는 싱크서지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료 로봇 시장으로 진출하는 준비가 2025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로봇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로봇 회사 실적도 지금도 이제 흑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세가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위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종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막판에 또 41,95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이 장대 양봉에 다른 로봇주들이 다 움직이는데 큐렉소는 0.87% 상승입니다. 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큐렉스는 제가 한 목표가 좀 사실 단기적으로 2만 원은 충분히 달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 2만 원이요? 네, 지금 14,000원, 13,900원이긴 합니다. 아마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조금 소폭 이게 실적이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4분기나 내년 1분기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20년쯤에 했던 메릴 헬스케어와의 52대 공급 계약은 이미
이미 다 완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물량 오더가 나올 때마다 나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큐렉소는 0.8%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오늘 장 마감하고 종가 상황 체크하면서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이어서 두 번째, 의류주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의류주가 강하던데요. 오늘 김윤수 대표님은 그리티, 효성TNC, 코엘패션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이화진 과장은 JS코퍼레이션, 감성코퍼레이션, F&F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다 아는데 그리티라는 회사는 잘 몰라요.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진짜 많이 죄송하셔야 예, 되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단 과장님은 코퍼레이션 퍼레이드고 네. 예,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시총이 작습니다. 네, 700억 이제 넘어가는 회사인데 그만큼 시총 작다 보니까 주인은 필요하다라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의 강점이 속옷입니다. 아. 속옷인데 저는 모릅니다. 왜냐면 브라 여성 쪽 계열- 속옷이군요. 네네네. 네. 아우, 예, 부끄럽습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홈쇼핑 쪽에서 완판되기 시작하는 감탄한데요. 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원래 출시한 지는 좀 됐는데 이게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특히 에코 마케팅에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과 같이 연결시키다 보니까 꾸준히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2분기에 한 50억대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회사 흐름들을 보다 보니까 매출과 동반한 성장인 흐름들이고 거기다가 이 부분이 거의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계속 안착을 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50억대 영업이익 회사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 한 150억, 200억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꾸준하게 속옷은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도 속옷은 입습니다. 그렇죠. 그런 쪽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라인업이 확장된 쪽 보게 되면 룰루레몬 같은 에슬레저 쪽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들까지 바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이제 앞으로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작지만 강한 회사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여성 속옷 이야기하니까 유튜브 채팅방이 갑자기 활성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티를 찾아보니 원더브라로 그 브랜드로 유명한가 봐요. 네. 이 원더브라가 SNS상에서 혹은 또 쇼핑몰, 홈쇼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사고 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티라는 회사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은 코퍼레이션을 쪽 갖고 네.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의류주가 오늘장 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실적이 또 연말에 그 의류주들은 겨울철이 성수기라고 하는데 네. 그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11월이면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니까 사실 3분기부터 이제 오더 물량들이 받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JS 코퍼레이션도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나. 원래 미국 쪽은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정책적으로 사실 재고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이미 사실 상반기 때는 의료 이런 OEM 업체들은 사실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때부터는 최근에 뭐 미국 지표로 보면은 소매 판매가 이제 굉장히 좀 잘 나왔던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의류 소비 쪽인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좋은 흐름. 물론 제가 두 개 나왔던 감성 코퍼레이션과 F&F는 중국 쪽 이제 익스포저가 큰 회사긴 하지만은 JS 코퍼레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 코어스나 케이트 스페이드 그리고 코치와 같은 핸드백 회사들을 미국에 있는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4개 중에 이제 3개를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의류 쪽은 DKNI나 이제 그리고 게스 이쪽에 미국 가장 소비가 많은 이제 의류 쪽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감안해서 3분기 때 미리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는데 결국에는 예전에 약진통상을 인수하게 되면서 사실 이 회사는 핸드백 이제 관련된 ODM 업체였는데 이제 의류 쪽에 그 60% 70%까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의류 쪽 이제 ODM 업체로 가장 큰 수익을 서서히 내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3분기에 의해서 4분기도 이미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나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 때 대비해서 운임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오더 물량이 4분기까지 충분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의류 업종에서는 중국 쪽보다는 북미 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소매 판매가 지금 계속 소비가 사라져 있고 중국은 반대로 돈이 있어도 저축
충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과 관련된 의류주들을 공략해야 된다. 더불어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지금 제이스코퍼레이션을 탑픽으로 주셨으니까 이 종목 그러면은 11월 달, 뭐 12월 달 보고 매수해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똑같이 큐렉스는 2만 원이 목표가인데 2만 물론 원 여기서 충분히 저는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번 11월 달에 있는 10월 달 데이터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미국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견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의류 소비 데이터가 많이 좋아졌고 이미 상반기 전략을 잘 짰습니다. 이미 재고의 물량들 다 털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오더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매수가는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3,000원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이슈 있는 제이스코퍼레이션을 매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앞서 성장주 중에 로봇주 안에서 탑픽이었던 큐렉소를 보시겠습니까? 큐렉스는 좀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만 원도 사실 올해 달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새로운 모멘텀 자체가 이게 폭목화가라서 네. 폭목화가가 내년 상반기에 인공관절이 미국에 있는 FDA 승인까지 남아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실 2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2만 원 충분히 전 달성할 수 있을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큐렉스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렉소가. 김민수 대표님은요. 앞서 그 로봇주 탑픽과 의류주 탑픽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은 어느 쪽이 더 지금 구간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요? 큐렉소예요. 아니 본인 탑픽 아니었잖아요. 나 저기 들어가 있긴 합니다. 아. 예, 그런데 이럴 때 궁금하면 네. 반반씩. 반반씩. 예, 모르면 반반씩. 그러니까 둘 다 매력적이다라고 보신 거죠? 그럼? 그렇죠. 성장주 쪽에 개념 하나 있고 그래도 실적 나오는데 실적의 성장성 여기까지도 같이 겸비한다 그러면 약간 가치주 성격까지도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반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오늘 로봇주와 의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43%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06%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만 하던 두산 로보틱스는 한 29%, 28% 급등 마감할 것 같네요. 마감 플러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월 30일 월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요. 상승세를 보여줬던 SK하이닉스가 약간의 주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지수 역시도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대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김민수 대표님 말한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할 가능성을 낮게 보자. 그렇다면 성장주 쪽으로 다시 좀 그 불안한 심리가 살짝 사그라들면서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반됐고요. 정확한 종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숨은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김예솔 아나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0월 30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는 지수에 힘을 받지 못했지만 그 상승분을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던 가운데 장 후반 들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34% 상승하며 2,310선으로 오늘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장 후반 갈수록 상승폭을 더 늘렸는데요. 1% 넘게 뛰어오르며 757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유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뛰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확산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안정을 되찾다 했던 유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석유 관련주들이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6거래일 만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요. 한국 석유가 상한가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중앙 에너비스 역시도 23%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S오일도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 가까이 뛰어오르며 7만 원 선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4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죠. 오늘 상장 이후로 최대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7%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에브리본 역시도 12%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유진 로봇도 오늘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좀 엇갈렸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 SDI가 오늘 지난주에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45만 2천 원 선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1% 넘게 뛰어오르면서 40만 원 선에 더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SK온의 자회사 SK이노베이션 역시도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12만 5,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경기 침체와 전기차 수요 둔화 극복을 위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양산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이 기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소프트센입니다. 이 미국 유니콘 배터리 업체의 납품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센이 장중에 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큰 폭의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23%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다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6% 넘는 상승분하며 오늘 592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터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오늘 시장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21만 2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4.2%대 상승했습니다. 66만 2천 원 선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분을 많이 띄었습니다. 8% 넘게 뛰어올랐고요. 5만 원 선 가까이 진입을 했습니다. 역시나 LNF도 1.5%대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에서는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 첫날 일단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0.3% 오름세를, 코스닥은 1.1%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완희 과장님, 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도 상승에도 제한된 상승이었어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점검해 보자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수급 차트 한번 쭉 볼까요? 일단은 뭐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의 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일단 오늘도 연일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 쪽은 연일 한 4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세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 지난주부터 2차 전지가 워낙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이번 주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저항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조금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이 시장을 끌어왔다는 점이었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 오늘 LG화학이 실적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반등이 못했다는 점, 반도체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코스닥 위주로 좀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는 FOMC예요? 아니면 각 개별들의 실적이에요? 생각보다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는 한데 물론 BOJ 정책회의에서도 내일 만약에 YCC 폐기를 한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엔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가 굉장히 약세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YCC 폐기한다 안 한다 마이너스 금리 폐지한다는 얘기를 항상 얘기는 해왔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 왜냐 매번 무언가 우리가 충격을 좀 줬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도 그 코멘트를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주 단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표님? 은행주요. 네. 네, 은행주를 바라보는 뭐 예대 마진이 어쩌고 저쩌고 됐던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 이것만 믿고 매매하기는 어렵고요.
게다가 또 배당 보면 지금 뭐 7% 9% 뭐 쫙 늘려 있는데 네. 이런 거 한마디에 그냥 푹푹 떨어지죠. 근데 또 지금 대통령의 한마디. 어떤 한마디죠? 근데 또 오늘 중소상공인들 모임에서 한 얘기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종노릇하고 있다. 한쪽.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이자 갚는 데만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한숨을 푹 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쪽. 그리고 또 은행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책적인 입김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영을 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믿고 은행주를 매매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횡재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유럽도 미국은 조금 나오다가 들어갔는데 유럽에서는 또 활발하게 얘기 나오고 있는 횡재세라는 얘기는 일단 이렇게 고금리가 펼쳐졌을 때 앉아서 돈 버는 쪽에 대해서 그 정유주 사도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겠지만은 네. 이런 쪽이 나왔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환수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한번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무조건 맘 놓고 배당만 보고 싸니까 살 수 있는 그런 대응은 아니다. 한쪽에서 이번에도 또 교훈을 얻었네요. 네. 오늘 은행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온 거는 그 대통령의 발언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흐름에 거스를 수 없는 은행주기 때문에 네. 약간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나항공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 분수령이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던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상승 최근에 고유가의 발목을 잡혔던 항공주였거든요. 네. 조금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유가가 높으니까 힘들까요? 일단은 이사의 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후에서도 제안을 했던 게 아시아나에 있는 이제 화물 담당하는 부분을 매각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이제 기업 승인이 이제 결합이 이제 어떻게 되면 이후에서도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화물 사업 부분이 매각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향후에 이유와 관련된 이런 기업 승인이 조금 무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아시아나 항공이나 아시아나 IDT가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아까 이전에 보니까 사내이사 한 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맞아요. 결국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장중 시간에 의해서 아마 그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건 좀 불안한 건 거죠? 그렇죠. 불안해서 그런 거죠. 상한가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18%로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의 결정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분위기는 또 굉장히 또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물사업 매각 이사회 결과를 앞두고서는 시장이 기대를 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그러다가 혹시 어찌 될지 몰라 하는 불안함에 아시아나항공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오늘 7% 상승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모습.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상승도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보탬이 되어줬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올랐는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과대낙폭 수혜도 있고 그리고 성장주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불안이 살짝 꺾여서 오른 것도 있는데 여기에 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이 상승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그건 이따가 끝나고 데이터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까 똑같죠. 2차 전지 AI 로봇 모두 다 성장주 개념 쪽에서 낙폭 컸던 부분들이 일단 1차로 반응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특히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단기 추가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단기 기억이 이렇게 큰 상황 쪽에서 어떻게 또 급박하게 밀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반전 시도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이번 주 아니면 빠르면 뭐 다음 주 정도쯤에 공매도 제도를 여러 가지 개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제도 또 못하게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장 수위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1, 2, 4위는 다 지금 현재 조단 위의 공매도 잔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중지하게 되면 일단 그 사이에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청산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거는 수급적인 부분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악재밖에 없는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발배 정도 그래서 또 이런 때 또 한두 번 쭉 움직이게 되면 금방 또 올라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특히 아마 그 전에 미리 하락할 때 조금씩 만약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단가가 낮춰졌던 최초, 그러니까 좀 낮게 샀던 부분부터 한번
정리할 자리를 한번 찾아보면서 또 이게 V자식으로 쭉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한번 움직였다 또 다중바닥형의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겟을 너무 한 방향으로 이제부터 계속 모아갈 거야가 아니라 좀 트레이딩도 같이 겸하면서 대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트레이딩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했고요. 오늘 좀 하락한 종목들도 많은데 그중에서 실적으로 인한 어닝 쇼크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많이 밀렸어요. 12% 넘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고 삼성 엔지니어링 3분기 영업이익이 1,5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잔고라던가 최근에 그래도 나름 수주 계약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기대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걸까요? 글쎄요, 사실 뭐 그동안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네옴시티나 관련 이슈도 있었고 이런 화공 쪽이나 비화공 쪽에서 이번에 생각보다 컨센보다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동안 이제 호텔신라든 LG 생활건강이든 이게 물론 매크로 이슈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실적에서 컨센보다 굉장히 크게 차이 나게 되면 그만큼 매물이 크게 좀 많이 나온 점이 이번 3분기 실적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콘콜 이후에 새로운 4분기나 이런 미래성에 대한 로드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오늘 제가 한 곳에 봤던 이제 애널리스트 코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자기 바운더리 아래에 있는 컨센에는 충분히 부합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일단은 예상치보다 안 나오면 일단은 패고 보자는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시장의 특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나올 이런 관련된 섹터들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추가적인 하락 나왔어요. 오늘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차라리 지금 다시 사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위험한가요? 일단은 뭐 사실 시장에서 4분기 뭐 기대할 만한 물론 여러 이제 그런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이런 관련 섹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실적이 4분기 때 크게 개선되는 업황은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좀 반도체나 좀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알아봤어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느낌 받았는지 또 내일장 눈여겨봐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2310선입니다. 그렇게 뭐 50포인트, 30포인트 빠지고 이틀 동안에 딱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좀 짜증나시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흐름들인데 물론 이제 이번 주 물론 시장에 대한 현 주소를 보게 되면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 특히 뭐 PBR 기준으로 0.86배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싸니까 사야지라고 보여줄 주체적인 세력들의 흐름들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게 확인되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싸긴 싼데 고민만 하고 있는 시장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가장 또 중요한 면은 저희가 또 단독적으로 네. 한국 시장 많이 또 너무 싸니까 우리 가는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또 미국 눈치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체크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 변화 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충분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팔 준비를 하는 것보다 조금 비중 늘릴 준비를 하면서 보는 시각들이 더 맞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 이벤트는 이만큼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이벤트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겁니다. 네. 네, 이번 주 산더미 같은 이벤트에 고민 많은 시장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그 시장에서 전통화학주들도 올라주고 네. 철강주도 올라줘서 약간 또 시장 안에서의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에 의미 부여를 해도 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오늘 보면서 이렇게 쉽게 반등이 된다고라는 생각도 사실 하면서 물론 비효제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FOMC도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결국엔 파월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금리가 한 이 정도야.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어. 뭐 10년 국채 금리도 한 5% 언더에서 이제 움직일 거야. 이게 고점일까라고 한다라면 이제 성장주가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애플의 실적이 이번 중국에서 부진했던 이유가 나오게 된다. 그만큼 또 IT에 대한 또 이게 향후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진에 대한 이슈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게 일단 제 결론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삼성전자가 콩쿨에서 로봇 얘기도 할 거고 AI 얘기도 할 거고 우리 HBM, 엔비디아의 4분기 좀 안 좋았지만은 우리 앞으로 이쪽에 본격적으로 수율 개선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당분간 단기적으로 조금 연이 오르긴 했지만은 다른 섹터에 대한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내일 좀 중요한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 핵심 포인트로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 바뀔 반도체 반등 여부도 체크하자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에는요. 저희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흥구석유, 호텔신라 다양한 종목들 뒷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